네,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이 삼성 승계 작업에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던 게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인데요.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증권사죠. 한화투자증권의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주진영 전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표님. 네. 예. 잘 들리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이게 그 대표님 목소리가 조금씩 끊어지는데 잘 들리십니까, 대표님?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요. 일단 끊어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화투자증권의 주진영 전 대표 연결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다시 통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동원된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양형에 반영이 돼서 또 이런 판단도 했는데 좀 이거부터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뭐 법리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변호사 연결해서 짚었으니까 따로 여쭙지 않겠는데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이 승계 작업 추진이 이재용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창의적인 법 해석에 항상 놀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창의적인 법 해석입니까? 아니, 그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승계 작업의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그러니까 그쪽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판결문을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보고서는 물어볼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재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재계의 어떤 또 이 승계 작업은 또 이 재계의 또 전문적인 식견이 또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게 삼성의 지배 구조에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대표님?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봐야 되지만. 그렇죠. 네,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어떻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SK의 경우에는 누구죠? 최태원 씨 형제가 네네. 회사 돈을 빼돌려서 주식 투기를 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서는 감옥에 한 몇 년 있었잖아요. 예. 그랬다 하더라도 SK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가다가 이제 사면을 받고 다시 지금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재용 씨도 한 5년 있다가 나와서 또는 항소심 가서 또 대법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무죄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형을 갖다 1, 2년 살고 나온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보면은 SK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죠. 물론 사면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사면 안 받고도 얼마든지 뒤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있습니다. 예. 금융회사 구조법에서는 지배주주가 범법을 저지르면 그러면은 지배주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게 있는 거죠. 이제 현재는 지금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씨입니다. 이건희 씨의 생사는 확실하지 않죠. 식물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 기간 도중에 그리고 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형이 끝나고 나서도 5년 동안은 유효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도중에 그것이 5년 플러스 5년이 될지, 3년 플러스 5년에 8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중에 이건희 씨가 사망하시면 그러면은 상속이 벌어지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 대주주가 누가 될 것이냐? 물론 상속할 때
이재용 씨가 받으면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주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매각 명령을 할 거냐,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예. 그럴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속을 뭐 이건희 씨의 부인인 홍라 씨한테 하거나 아니면은 여자 형제들한테 한다고 할 경우에도 지분상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형량이 5년이 만약에 유지가 돼서 끝까지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이사회의 멤버에서는 이재용 씨는 우선 나와야겠죠. 예.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SK의 경우에는 뭐 친인척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 경영 비슷하게 할 수 있었지만, 예. 삼성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갈지는 굉장히 불확실해졌습니다. 예, 중요한 지금 그 포인트를 그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일각에서는 어떤 시선이 있냐면 총수가 없으면 삼성이 망하고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재용 씨 5년 형을 보고 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1%만 빠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올해 4월 달에 200만 원을 통과해서 지금 230만 원이 되어 있고. 예. 시장은 이재용 씨가 있건 없건 삼성전자 우리가 아무런 영향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하. 시장이 이미 판단을 내렸네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오늘 판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경 유착 사건이다. 성격을 딱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자, 이런 어떤 그 법원의 판단 이런 게 좀 재계에 일정하게 어떤 그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판결을 보시면. 예. 기껏 정경유착이라고 해놓고 나서 양형을 5년으로 때리는 걸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심각한 문제면 다른 나라 같으면 도리어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치권이 됐든 사법권이 됐든 이상하게 재벌 앞에만 가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걸 다시 한번 재현한 꼴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것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걸 갖다 뭐 배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은 그 5년형을 솜방망이 이제 그 판결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국민연금공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이 그 합병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도 오늘 재판부에서 내렸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어떤 한 표 행사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민연금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재벌 권력과 정치 권력이 휘둘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잡는 방법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정규리서는 특별 한배경이 아니라 항상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예. 체제적인 문제죠. 첫 번째로는 정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죠. 사법부가 관료되어 있고, 네. 세 번째로는 관료들한테 우리의 행정 자의적인 그 권력이 너무 많이 위양되어 있고, 네. 네 번째로는 경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네. 이 네 가지가 다 뭉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없지 않고는 대단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이제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물론 기다려봐야 됩니다만 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또 그것이 주는 시그널이라든지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걸 갖다 우리 사회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는 그건 지나가 봐야 그렇죠. 사실은.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 모색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없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개혁을 하려면 그래도 같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네. 사법부가 관련되지 않고 예. 두 번째로는 헌법과 법률과 열심히 의해서 판결을 하되 예. 그것이 사회적인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하면은 더욱더 엄하게 벌을 때린다라는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재산 보낸다든가 네. 아니면 특경가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선 제목만 보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데 다 합쳐서 5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유니씨 무슨 뭡니까 몇천원 동영상 만들었다는 걸로 지금 잡힌 사람이 4년 반이잖아요. 예. 뭔가가 지금 이 고물질 성향의 문제를 우리나라 사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별로 개선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언론 같은 경우는 그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거에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깔려 있는 무언의 메시지 이게 더 중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가뜩이나 1심 판결은 제가 보기엔 2심과 3심에서 바꿔줄 수 있는 여지를 갖다 약간씩 다 심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통화 상태가 조금씩 끊겨갖고 일단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구조에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대표님?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봐야 되지만. 그렇죠. 네,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어떻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SK의 경우에는 누구죠? 최태원 씨 형제가 그 회사 돈을 빼돌려서 주식 투기를 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서는 감옥에 한 몇 년 있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SK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가다가 이제 사면을 받고 다시 지금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네,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이 삼성 승계 작업의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던 게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인데요.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증권사죠. 한화투자증권의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주진영 전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표님. 네. 예. 잘 들리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이게 그 대표님 목소리가 조금씩 끊어지는데 잘 들리십니까, 대표님?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요. 일단 끊어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화투자증권의 주진영 전 대표 연결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다시 통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동원된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양형에 반영이 돼서 또 이런 판단도 했는데 좀 이거부터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이 됐다 보니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법리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변호사 연결해서 짚었으니까 따로 여쭙지 않겠는데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이 승계 작업 추진이 이재용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창의적인 법 해석에 항상 놀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창의적인 법 해석입니까? 아니,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승계 작업의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그러니까 그쪽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판결문을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보고서는 물어볼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재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재계의 어떤 또 이 승계 작업은 또 이 재계의 또 전문적인 식견이 또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게 삼성의 지배 이재용 씨도 뭐 한 5년 있다가 나와서 네. 또는 뭐 항소심 가서 또 대법원 가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무죄로 나오긴 어렵겠지만 형을 갖다 뭐 1, 2년 살고 나온다고 해도 네. 그것만으로 보면은 뭐 SK처럼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죠. 물론 사면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네네. 있지만 네. 뭐 사면 안 받고도 얼마든지 뒤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아,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있습니다. 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서는 구조법에서는 그 지배주주가 범법을 저지르면 그러면은 그 지배주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게 있는 거죠. 이제 현재는 지금 삼성